자, 이제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게시판 한번 운영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시퀀서, 여태까지는 시퀀스를 계속 썼는데,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는 게시판 쿼리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쿼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이제 게시판을 한 개 따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게시판 1이라고 이제 보드 1이라고 보드 1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계속 보드라고 썼으니까 보드 BOARD 1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럼 이제 크리에이트부터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게시판 만들기부터 이제 하셔야 됩니다. 게시판 만들기.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고 아시겠죠? 저희가 게시판 스키마를 한 게 지난번에 SQL에서 실습한 것 중에서 게시판 스키마를 한 게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reate한 내용을 이제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합니다. 시퀀서는 하지 않고 테이블만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요거 지금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카페에 가시면 여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웹장 카페를 네이버 웹장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웹장 카페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지금 현재 스키마에 대한 게 전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여기 게시판 스키마 컨스트레인터 말고 그냥 게시판 운영 쿼리 말고 게시판 스키마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이쪽에 있죠. 예,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여기 보드로 되어 있는 걸 보드 1로 꽂히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원래 있는 보드는 이걸 덮어쓰기가 크리에이트 하시면 원래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보드 1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구조는 동일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테이블을 한 개 만드는 거죠. 보드 1이라는 실습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한 개 만드세요. 되셨죠? 만드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시게 될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쓰다 보니까 같이 쓰면은 내가 시스템을 잘못하면 딴 사람들이 피해가 돼. 이러면서 이제, 별도의 내 DB를 따로 써가지고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DB를 합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되세요. 어차피 DB는 공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는 것은 다 같이 그냥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오류가 나든 뭐가 나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맨 마지막에 합치려는데 오류가 나버리면 그 다음 프로젝트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보드 1로 만들었어요. 보드 1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이제 넣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샘플 데이터 넣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셀렉트에서 한 개 받아오는 거죠.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맥스라는 걸 이용해서 글을 가져와야 된다. 넘버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죠. from 보드 1에서 가져와 봅시다. 그래가지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null이 나옵니다. null이 나옵니다. null. 아시겠죠? null이 나와요. 인서트에서 저희가 이거 다음 글번호에 해당되는 게 맥스 플러스 1. 실제적으로 글쓰기에 해당되는 글번호를 이제 불번호를 가져오는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셀렉트 이거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맥스 다음 번호니까 제일 큰 번호보다 플러스 2란 번호를 가져오라고 시켜야 되죠. 가져오라고 시키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역시 null이 나와요. null. 원래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0이고 그 다음 번호는 1번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제 그냥 저기 맥스 플러스 1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데이터가 인서트가 안 돼요. 계속 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 프라이머리 키가 넘버잖아요. 이 가져온 거를 넘버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넘버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넘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널 플러스 1이 널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 붙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아시겠죠? 중복이 안 되고 비어있어도 안 된다. 널이면 안 된다. 이게 처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네들을 이제 쓰실 때는 뭐를 작성을 해서 쓰시냐면, 만약에 널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널이면 뭐 영어로 바꾸자 이렇게 쓰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널이면 널인 경우에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널인 경우에는 뭘로 바꿉시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널이 나오면 안 되시고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게 널인 경우 0으로 좀 바꿔주세요. 널이면 0으로 대체해 주세요 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함수.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겠죠. 널이면 나 지금 0으로 좀 바꿔서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함수를 쓰시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select 쓰시고요. nvl이라는 그 널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nvl2라는 것도 있는데, 그 l2는 이제 널일 경우와 널이 아닌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널이면 뭐가 아니면은 뭐로 변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nvl은 이제 널이면 뭘로 해주고 널이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nvl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스 넘버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고요. 콤마 쓰시고 0 이렇게 쓰시는 거죠. 0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 보드 1 사용하시고요. 프롬 보드 1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요거 위에 거는 그냥 널이 나오는데 이렇게 nv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함수를 쓰시면 돼. 그때 그러면 이제 0이 나오는 거죠. 0으로 대체해 주세요. 얘가 널이 된다면 0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는 이제 mv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mvl 함수를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그 널이 나올 만한 데이터, 얘는 널이 나올 만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널인 경우 널을 대체하는 데이터, 대체 데이터를 여기다가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서 여기 이제 요게 널이 나온다면 0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0으로 해주면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널은 모든 데이터 연산에 해당되는 것에서 널은 무조건 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널과 연산을 하면요, 모두 널이 나와요. 널이 된다.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맥스에서 뭐 플러스 1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플러스 1 하자라는 처리문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썼더니 널이 나와서 이거를 게시글의 글본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mvl을 사용한 것을 여기 max 그냥 넘버라고 썼던 거를 mvl이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하시면 mvl을 이용하는 거로 mvl 함수를 이용하시면 mvl 함수 이런 mvl 이제 바뀌었네요. mvl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널을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널을 0으로 대체시킨다.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으면 걔가 이제 글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번호에 해당되는 플러스 1에서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맥스 넘버 요 부분을 mvl로 쓰시면 돼요. 그럼 select 작성합니다.
MVA라고 써주시고요. MVA 가로 열고 맥스 넘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콤마 0 MVA로 묶어주는 거죠. 사용하시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하자 from 사용하시고요. 보드 1 이렇게 써서 세미콜론 찍어서 실행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1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MVL 0이니까 요 자체는 지금 맨 처음에 널이었으니까 요게 0이 나오죠. 0이고요. 플러스 1에서 사용하시면 11이고요. 요게 지금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할 때에 처리될 글번호가 해당이 됩니다. 글번호는 1번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MVL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글번호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글쓰기 할 때 글번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글쓰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글쓰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걸 아셔야 이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 처리를 하시려면 insert 똑같아요. into board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는 건 똑같아요. 밸류스도 똑같고요. 밸류스 똑같으신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그 글번호 콤마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처리문에서 셀렉트 문장을 서브 쿼리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위에 있는 셀렉트 데이터 가져오자 셀렉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좀 해줄게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곱 큰 번호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시키시면 되세요.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제목은 뭐 자바 이렇게 사용하시고 컨텐츠는 자바 짱이라고 콤마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바 짱 이렇게 쓸 겁니다. 콤마 작성자는 엘리 이렇게 쓰셔서 다 됐습니다. 매칭되는 게 글번호가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여기 나오시면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1 되셨나요?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넘버입니다. 넘버. 그다음 여기 타이틀, 여기 컨텐트, 여기 라이터. 되시겠죠? 되셨나요? 글번호가 생겨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왜 이런지 아셔야 돼요. 이게 처리할 때. 그래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되시겠죠? 예, 쓰시면 되겠고요. 자,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실행을 보시면 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셀렉트에 의해서 셀렉트 별표 from 보드 1 세미콜론 찍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게 글번호 1번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되시겠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해요. 한 번 더 실행하면 또 생성되어 삽입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똑같은 데이터인데 글번호만 맥스에 의해서 2번이 됐을 거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여기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번 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됐으면 커밋을 하는 거죠. 커밋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밋 한 개만 더 인서트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인서트 한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커밋 시키겠습니다. 데이터 3개는 있어야지. 그래도 되시겠죠? 그래서 시퀀서를 사용하시는 것 대신에 제일 큰 숫자 플러스 1을 하는 쿼리가 달라진다. 글쓰기 할 때. 이해되시겠죠? 글쓰기 할 때 셀렉트에서 제일 큰 숫자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플러스 1을 하고 그거를 글번호로 입력을 하는 거죠. 글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글쓰기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자. 리스트 똑같고요. 리스트는 페인 처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 할 때만 이제 그 맥스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똑같습니다. 수정 똑같으시고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 삭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시퀀스를 안 쓰고 사용하시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글 삭제하게 되면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글번호가 변하면 안 돼요. 글번호 자체가 변해버리면
댓글이 거기에 따라서 다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댓글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시켜서 쓰세요. 아시죠? 쓰시는데 글삭제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글번호, 연속된 글번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속된 글번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제 맥스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건데요. 지금 1, 2, 3 해가지고 2번을 지울 거예요. 2번을 지우면 2번을 지우게 된다면 3번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우는 것은 글삭제를 할 건데 2번 글을 지워요. 2번 글을 지운다. 지우면 2번 글보다 큰 글번호를 다시 -1에서 주저앉혀야 돼요. 연속된 데이터에 글번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우게 되면 다시 2번보다 큰 글번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주저앉혀서 그래서 이제 -1 해주는 거죠. 글번호에 대해서 -1 해준다. 그 -1 해주면 3번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된 데이터의 글번호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유지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처리를 하는데 먼저 델리트를 하겠습니다. 델리트 글삭제 되는데요. from 보드 1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보드 1을 삭제할 건데요. 외워주는 거죠. where number equal 2 해가지고 2번 글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서 select 저희가 select descending 해볼게요. 별표 from 보드 1 이렇게 썼고 order by number descending dsc 세미콜론 하시면 이렇게 이제 3, 1 이렇게 돼서 2번이 사라지게 되니까 중간에 번호가 비게 되죠. 이해되시겠죠? 중간에 번호가 비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된 것보다 큰 경우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보드 1 넘버를 넘버 -1에서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1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웨어 문장을 줘서 넘버가 2보다 큰 경우 넘버가 2보다 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주저앉히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셋이 빠졌네요. 셋. 되시겠죠?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데이터가 몇 개든지 간에 이제 -1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데이터 처리를 해요. 데이터 처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셀렉트를 해보시면 1번, 2번. 삭제된 데이터가 데이터가 전부 다 똑같아가지고 1번, 2번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똑같으니까 어떻게 지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밋 시킬게요. 커밋 시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자, 여기 인서트 할 때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좀 좋겠죠? 인서트 할 때. 이럴 때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어차피 타이틀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이제, 조금 써가지고, 시간을 이용한 정보를 뒤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정보가 달라지죠? 또는 1, 2, 3, 4 붙여도 되고요. 시퀀서 붙이셔도 돼요. 붙이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시퀀서는 이제 보드 언더바 seq 시퀀서 점 next value 이렇게 해서 next value를 여기다가 쓸게요. 보드 1이 아니라 보드 시퀀서를 그냥 쓰는데 이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넘버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 2번 정도 인서트를 또 해볼게요. 한 번, 2번. 하시면 인서트가 됐고요. 커밋 한번 시킬게요. 커밋. 셀렉트 한번 날릴게요. 셀렉트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글번호가 뒤에 자바 뒤에 글번호가 붙는 거죠. 시퀀서 부분이 붙어요. 쿼리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퀀서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시퀀서 뒤에다가 시퀀서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물론 영상에서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그냥 집체 교육 하실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시퀀서를 뒤에다 붙여서 다른 데이터를 계속 제너레이션해서 만들 수 있다. 그 중에 제가 3번을 줄게요. 3번
3번을 지우면 그 2, 1, 2가 지워졌다. 이거를 확실히 알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우려고 그래요. 삭제인데 이제 이번에는 3번을 지우려고 합니다. 3번을 지우려고 하면 3번보다 큰 글번호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래서 델리트를 먼저 해주고요. 자, 3번 지울게요. 3번 지우시고요. 컨트롤 엔터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1 해줍니다.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이제 셀렉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2, 1, 2번이 날라가고 이게 지금 3번이었던 2, 1, 2번이 날라가고 2, 1, 2, 3이 4번이었었는데 3번으로 다시 내려앉은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커밋 시켜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퀀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시퀀서 없이 운영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퀀서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연속된 데이터, 연속된 번호가 연속된 글번호가 중요하다. 연속된 글번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쓸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때 쓸 때는 이제 인서트 데이터 테이블 쿼리는 테이블에 만드는 스키마는 똑같아요. 스키마는 다 동일하시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글번호 인서트 할 때 글번호 처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MVL의 그 제일 큰 숫자 맥스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맥스가 만약에 널인 경우에 넘버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널이 나오면 이제 MVL을 이용해서 널인 경우에는 이제 0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시작해야 되고요. 플러스 1에서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맨 처음에 할 때 요게 제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번호에는 제일 큰 숫자 플러스 1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썼으면 0번이니까 플러스 1하면 1번이 되고, 만약에 10개를 썼으면 플러스 1하면 11번이 되는 거예요. 11번을 인서트를 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연속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글이 중간에 삭제가 돼요. 글이 삭제가 된다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된다면 그 삭제된 글보다 큰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마이너스 1을 시켜서 연속된 글번호가 유지되도록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퀀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맥스 플러스 1이나 아니면 이제 삭제됐을 때 삭제된 글보다 큰 것을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수정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만들 때 여기 델리트 쿼리가 있고 업데이트 쿼리가 있네요. 그럼 프로그램을 몇 개 짠다? 2개를 짠다. 아시겠죠? 2개 짜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DB 처리를 한 번, 두 번 하는 걸로 다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여기 델리트부터 업데이트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쓰실 때 이런 것들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트랜잭션 처리를 해서 이 2개를 이제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리를 할 때는 이제 자바나 JSP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실 때는 이제 같은 커넥션을 써가지고 이 오토 커밋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처리가 끝나면 성공적으로 했으면 커밋을, 아니면 실패를 했으면 롤백을 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그냥 여기 처리되는 요 2개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트랜지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스프링을 왜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개가 여기서 트랜잭션을 익혀서 이제 트랜잭션 처리되는 시작이고요. 요거 처리하고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커넥션을 닫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걸로 쓰시는 겁니다. 나중에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요거를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기 때문에 트랜지션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가서 일단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